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계획하는 게 진짜 많은데요. 부자 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리 전문가인 정인숙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1년 전에 영상을 제작했는데 30만 뷰가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정리에 관심이 많았나 싶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바쁘게 지내셨죠? 그렇죠. 네, 덕분에 많이 바빴고요. 또 12월 되면서 더 바빠졌고, 또 새해 되면 누구나 다 작심삼일 한다고 해서 좀 아쉽지만 네.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 많이 하시죠. 연말 연초에 오히려 바쁘죠. 정리 의뢰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더 왜 바쁘죠. 그럴까요? 연말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좀 뭔가 정리 좀 해야 되지 않나? 버리고 가야겠다. 그렇죠. 약간 그런 생각도 있고요. 이사가 요즘에 이사철이 따로 없습니다. 네, 1월 달에도 이사 많고 12월 달에도 이사 많고요. 또 새해가 오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네. 약간 그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 우리 빈둥님들 집 상태 어떠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행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왜 정리부터 해야 되는지, 새해 당신의 정리법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선생님, 항상 굉장히 수천 가구 하셨는데 작년 한 해 동안은 얼마나 하셨나요? 쉬는 날 없이 했죠. 네, 예전에는 사실 일요일도 했는데 네. 요즘에는 좀 아무래도 나이가 나인 만큼 일요일 날은 쉬고 평일에는 하루도 쉬는 날은 그럼 없습니다. 한 250 이상 했겠죠. 200가구? 네. 지금까지는 총 몇 가구 하셨어요? 3천 가구? 네. 3,000가구요? 보통 어떤 분들이 요리를 하시나요? 보통 아이들이 있는 집이 많고요. 20평대, 30평대. 그냥 맞벌이 가정 되게 많고요. 네. 아이들이 있는 집이 아무래도 정리가 어렵고 요즘에 1인 가구 많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네, 그리고 남성분들의 관심도 되게 많이 높아졌어요. 혼자 사시는 분 많으시더라고요. 혼자 살면 별로 짐이 없을 것 같은데 정리를 아닙니다. 하세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네. 혼자 살아도 있을 건 다 있으세요. 있을 건 다 있다. 네. 이렇게 많은 집들을 하셨잖아요. 네. 보면은 예전에 선생님 책에서 그 사람의 집은 심리 상태가 같다는 맞아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좀 행복하고 성공하고 뭐 기준이 다 다르지만 네. 뭐 부자이신 분들 그런 분들의 집은 좀 다른가?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아무래도 많은 집을 가다 보니까 통계라는 게 나도 모르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욕실에 되게 신경을 좀 많이 쓰세요. 부자는 네, 욕실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꼭 있는 게 있는데 금고는 당연히 있어요. 금고는 당연히 있고요. 뭐 2개 정도 요즘에 기본적으로 있고요. 네. 당연히 책이 많다. 많습니다. 네. 뭐 자본에 대한 책, 마케팅에 대한 책 의외로 공부 많이 하세요. 부자들은 돈에 관심이 기본적으로 많다. 네. 그러니까 많으니까 딱 내려놓는 게 네, 아니라. 그리고 설득에 관한 책도 의외로 대화법 같은 책도 많이 보시고요. 예. 저는 좀 특별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식탁에 꼭 생화가 꽂혀 있어요. 진짜. 네. 저는 번거로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는데 정리를 딱 하고 나서 항상 그 생화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네, 근데 그게 한두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집도 식탁에는 항상 생화를 시들지 않게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제가 중요한 네, 팁이네요. 조화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생화가 있어요. 욕실에 신경 쓰는 네. 거, 생활을 꽂는 거 네. 어떤 이유인지 혹시 물어보셨어요? 글쎄요, 그 부분, 그 공간에 대해서 아무래도 왜 욕실은 건강과 금전에 대한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일을 하면서 풍수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공부를 좀 하게 되는데요. 욕실 공간이 그런 공간, 뭐 건강, 금전, 기운을 좋게 하고. 네네네. 그걸 관여를 한다고 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식탁에도 좀 깨끗하게 관리하시려고 다른 공간에 비해서 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조차도 정리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주거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은가를 알 수가 있는데 아까 책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딱 보면서 그 한 해 베스트셀러 딱 캐치가 되시겠네요. 베스트셀러요? 네. 글쎄요. 올해는 이 책이 좀 부의 추월 성공하시는 차선? 여전히요. 네. 뭐 스테디셀러다. 부자 아빠, 네. 뭐 가난한 아빠인가? 부자 아빠. 네. 실제로 손님으로서 의뢰하셨을 때 네. 좀 성공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 좀 특징이 있었나요? 음. 이런 분들은 뭐 태도가 다르다든지 아,
글쎄요, 이게 이제 공통점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아내분들, 주부님들을 많이 저는 만나잖아요. 이제 남편분들은 출근을 하시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낮으세요. 크지 않으세요. 선생님 이거 이게 아니고 아침에 제가 인사를 드리고 하루 종일 끝날 때까지 그 톤의 그 크기의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톤이 낮다. 네. 그러니까 기복이 전혀 없어요. 낮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부자 말고요. 어차피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남편분이 어느 회사를 다니시고 스토리를 알 수밖에 없네요. 알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서류도 다 만지기 때문에. 그러면 좀 이름만 되면 유명한 큰 회사,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라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댁을 가보면 그 아내분들이 굉장히 차분하시면서 목소리가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아니 어쩌면 그렇게 목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몸에 배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이들도 혼내시나요? 그랬더니 그럼요. 근데도 똑같으세요. 그거 보고 정말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가끔 저도 이제 우울감 있는 주부들, 좀 약간 무기력 있는 주부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은 살짝 감정 기복이 많아요. 막 웃으시다가 갑자기 머리 아프시다고 좀 이렇게 지치시다가 또 갑자기 막 되게 밝아지시다가 네. 목소리가 일단 크죠. 많이 웃으시다가 좀 그런 경우가 조금 있으시다. 근데 그런 분들도 집이 달라지면 그럼요. 달라지시나요? 그럼요. 어떤 걸 느끼셨어요? 저는 그래요. 처음에 이 직업을 했을 때 제가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꾼다거나 다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치료한다거나 그런 생각 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피드백이 그분들의 집을 바꿔드렸더니 그분이 저 이제는 유지해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자꾸 들어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남편도 좋아하고 아이도 네. 좋아하고 그전에는 남편이 집안일에 일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좋은 거지. 네, 정리하고 나니까 청소 도와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환경이 바뀌니까 네.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많은 분들이 그걸 많이 물어보세요. 유지돼요? 저렇게 저도 선생님한테 의뢰를 하고 싶은데 음. 제가 그거를 유지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가장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글쎄, 그러면 유지되지 않아서 정리 안 한다? 결론은 그렇게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영원히.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이들이 있는데 어차피 정리해봤자 아예 그렇게 얘기하시다. 아이방 안 해주셔도 돼요. 어차피 쏟아요. 맞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러면 제대로 된 정리는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정리법이 아이들이 그렇죠. 아이가 자꾸 원 상태로 사실 계속 지저분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의 정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유지를 할 수 있나 유지를 할 수 없냐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학교에 가면 유치원에 가면 2살, 3살 진짜 한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자기 말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자기 신발을 이렇게 두거든요. 선생님이니까 엄마 말은 안 듣거든요. 근데 제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를 알고요. 학교에 가보면 복도에 요즘에 신발 주머니 다 자기 번호대로 걸게 돼 있어요. 굉장히 심플해요. 네. 자기 자리를 딱딱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물론 제가 정리를 해드렸을 때 보면 비포와 애프터를 보면 모델하우스 같죠. 일단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워. 자기는 못 만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 볼펜이 하나 뚝 떨어져 있으면 그게 눈에 거슬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막 어지러운 데 있으면은 티가 안 나죠. 네. 그래서 식탁에 내가 물 먹던 컵 두면 또 남편이 와서 신문 두고 아이가 와서 장난감 두고 책 두고 이게 저희 집에 티가 나지 않는데 깨끗하게 네. 정리가 되어 있는 공간에는 어떤 물건이 딱 두면 눈에 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유지를 하지 못하는 정리면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리를 했는데 2, 3일도 못 간다? 내가 정리를 했는데 유지가 안 된다 하는 나의 정리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노하우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 나오셔서 너무 저 빈동님도 진짜 좋아하셨어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엘클레어님이요. 아까 책 얘기하시니까 네. 생각났는데 진짜 부자들 서재를 보면은 자기 전문 분야 관련 서적이 체계적으로 꽂혀 있어요. 맞아요. 네. 알파벳 순서대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다양한 뭐 언어부터 여행부터 음. 자기 개발서 뭐 종교부터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체계적이라 하면 그냥 줄 맞춰서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라 아니에요. 어. 네, 그리고 자기 서재가 꼭 있고요. 꼭 있다. 네, 예. 꼭 있고요. 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책을 중요하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잘 못 버리셔요. 그리고 오래된 책도 다 읽으신 거죠, 그분들은. 그래서 책을 버리고 이런 거는 책은 거의 잘 안 버리세요. 그럼 정리 전문가 입장에서는 사실 저 책을 버리면 저도 음. 책 집에 있는데 이렇게 먼지도 많이 쌓이고 사실 맞아요. 정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거추장스러운 물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정리 전문가 입장에서 사실 버리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책이 색깔이 다 바래. 너무 오래돼서 그리고 책이 막 까맣게 변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책이 많은 집이 먼지도 많고 진드기도 맞아요. 많이 발생을 해요. 어떡해요? 종이라서. 네. 그런데 부자분들의 지분 서재에는 책들이 물론 많지만 관리 잘하세요. 그만큼 잘 보고 그 공간을 사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아, 너무 박아놓은 책들은 그렇죠. 이제 쓰레기가 됐지만 그렇죠. 자꾸 보는 책들은 그럼요. 네, 그래서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리를 하는 관점.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관점이 집을 깨끗이 하지만 버려서 깨끗이 하는 건 청소고. 네. 저는 그 물건과 공간을 쓰려고 청소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버려서 공간을 만든다기보다 그 물건의 제자리를 잘 찾아줘서 그 공간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물건의 집과 주소를 그렇죠. 정해준다. 그렇죠. 그리고 네. 공간이 살아나는 거죠. 음. 그동안 책을 잘 안 읽었던 이유는 서재에 대한 그런 환경이 구성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책을 다 모아서 예쁘게 공간을 만들어 주니까 책을 읽고 싶은 공간이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관점을 바꿔서 정리를 버리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리는 지금 물건을 그동안 사용 못했던 물건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보세요. 근데 바꿔봐야 된다. 사람들은 정리하면 버려야 돼. 그거에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버리는 거 다 못하니까 아예 정리 안 하시는 분 많아요. 버릴 수가 없으니까. 나는 어차피 못 버려. 나는 원래 못 버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예 정리를 안 하세요. 다 소중해 나.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인 거예요. 정리하면 버려야 돼. 나는 못 버려. 그러니까 아예 정리를 안 하. 시도를 안 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정리를 버리기는 분명히 들어가요. 그렇지만 그게 80% 90%는 아니에요. 좀 다르다는 걸 느낀 게 선생님이 많은 분들이 한국의 곤도마리에라고 얘기를 아유, 해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곤도마리가 일본에서 이제 정리에 대한 컨셉을 처음 얘기해서 굉장히 맞아요. 선풍적 인기를 끌었는데 거기서는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네. 뭐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었으면 버려라. 버리는 데 관점을 많이 맞아요. 두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선생님은 좀 차이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물론 설레임이라는 것이 물건 하나하나의 인연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분의 책을 읽고 그분의 강연도 제가 보면서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정리되지 않았던 저의 철학이 그분의 것을 보면서 공통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버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과는 좀 다르다는 걸 전 느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설레지 않으면 버리세요. 모든 물건을 가슴에 대보고 설레지 않으면 버리세요. 이렇게 해서 그걸 공감하실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는 물건을 사랑해요. 저는 옷을 사랑해요. 맞아요. 저는 나의 아이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가면 저는 버리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못 버려요.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에게 물건의 버림에 대해서 미니멀 라이프 시대, 미니멀 라이프 시대니까 버리세요. 이렇게 못해요. 다 버려라. 네, 그러니까 회장님이든 누구든 물건을 버리는 거에 있어서는 다들 망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버리는 것에 집중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차피 정리는 물건을 쓰자고 하는 거지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 정리라면 특별한 기술이 없겠죠. 그냥 버리면 돼요. 그냥 청소업체 불러서 또 필요해서 또 사요. 그렇죠. 네. 저는 그게 가장 잘못된 정리법이라고 생각해요. 공간이 없으니까 이사 왔는데 둘 곳이 없으니까 버려요. 근데 또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버렸는데 내가 왜 버리는지 또 뭘 버렸는지 몰라요. 그럼 또 사요. 그러니까 임시 방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리는 한 번은 제대로 된 정리를
해야 된다. 필요하지만, 네, 진짜 네. 한 번은 제대로 된 정리를 해야 된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정리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데 제대로 된 정리. 그야말로 정말 모든 물건이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이 한번 다 나와서 다 재고 조사는 확실히 하는 정리를 해본 적이 있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섹션을 나눠서 그쵸? 조금씩 하는 맞아요. 것이 아니라 쫙 내놓고 네, 네. 분류를 해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구독자님들이나 빈둥맘들이 빈둥, 예. 네, 빈둥맘들도 이거를 전문가가 아닌데 다 꺼내는 거는 시간 불가능해요. 없습니다. 절대 못해요. 네. 그러면 내년에 해야지, 뭐 휴가 때 해야지, 뭐 나중에 은퇴해야지 아니에요. 한 가지씩 제가 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은 여행용 가방만 좀 정리해 보세요. 그럼 10분도 안 걸려. 여행용 가방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꺼내 보면 아 손잡이가 망가진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동안 내가 왜 안 썼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거 하나. 고민을 좀 하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런닝머신 있으면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샀는데 안 써. 네, 계속 안 쓰거든요. 근데 거의 그래요. 그럼 내가 저 공간을 계속 저렇게 둘 것이냐. 이제는 하는 게 제일 좋죠. 아니면 운동을 할 것이냐 그렇죠. 다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고요. 집에 있는 많은 물건들의 재고 조사는 저는 한 번은, 왜냐면 회사에서는 다 하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린 적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다 아실 거예요. 자, 집에 TV가 몇 대 있으시죠? 저희는 한 대 있어요. 그죠? 네. 세탁기 몇 대 있으세요? 대. 한 대 있으시죠? 다 알아요. 네. 자, 이제 좀 깊이 들어갈게요. 주방에 칼 몇 개 있을까요? 그죠? 운동화 몇 켤레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재고가 조금 있는 건 다 알아요. TV가 있는지 몰라서 또 사는 사람은 없어요. 자잘한 물건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잘하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큰 하지만 돈이 필요한, 아니 때인데 뭐 스카치 테이프, 그치. 뭐 손톱 맨날 다시 사. 예. 네. 예. 그러니까 푼돈이라고 하니까 그거 자꾸 사요. 근데 그 잡동산이라고 하거든요. 잡동사니가 많은 집이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엇이 이렇게 많은가? 저희는 이제 똑같은 물건의 재고 조사를 하잖아요. 물티슈가 3, 40개. 휴지가 엄청 많고. 마스크 뭐 5년치가 다 있고. 맞아. 소독제 2, 30개. 전쟁 났어. 화장품도 너무 많으신데 유효기간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 대단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결국 생활 필수품의 재고를 늘리는 거. 생활 필수품의 재고를 먼저 파악해라. 그렇죠.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부자분들의 태도랑도 비슷한 게 네. 부자분들이 여러분 돈 팡팡 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작은 돈을 되게 아끼시고 쓸 때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물건을 대할 때도 작은 것들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라. 네. 그럼 이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재력에 따라서 네. 가보면 아이템이 많은 것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좋은 네. 게 많더라. 맞아요. 가구도 그렇다. 네, 네. 특히 물건이 쌓여있는 방식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네. 어지럽더라도 네. 어떤 게 다르던가요? 글쎄요, 가구는 확실히 좋은 거를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구를 싼 가구를 사지 않으시고요. 물건을 버릴 때도 그분들은 좀 신중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자기 있죠. 보자기는 다 있어요. 어느 집인지 다 있는데 제가 그것도 물어봤을 때 그냥 버려요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보시고 그 중에서 좀 쓸만한 거는 두세 장은 좀 두시고요. 요거는 좀 빼주세요. 그러니까 물건을 버릴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고 물건에 대해서 막 확확 버리거나 이러지 않으세요. 작은 거 소중하시는 그럼요. 게 생각하는 네네, 분들이 많더라. 자, 그 선생님 그러면 정리정돈을 지금까지 3,000 가구 네. 하셨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인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걸 많이 그럼요, 느끼셨어요? 그럼요. 이제 많은 분들 저도 만나잖아요. 정말 부자이면서 글쎄 이제 뭐 이런 이야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부자이면서 성격도 좋으시고 정말 인간적이시고 고마워하세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을 보면서 아 많이 배워요. 저도 아 본인이 이렇게 큰 돈을 쓰면서 저희에게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간식도 사주시고 점심도 대접해주시고 또 집에 갈 때쯤 그 카스테라 빵을 저희 직원들 한 열 몇 명 되는 사람들을
다 일일이 하나씩, 그러니까 예. 너무 고마워하시고 또 집에 가면 이제 카톡을 또 이렇게 보내주세요. 저한테 아까 네, 몇 분 후기를 네. 보여주셨었어요. 네. 한 분인데 굉장히 길게 그쵸. 쓰셨더라고요. 네, 엄청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시는 걸 보고 음. 저도 현장에 나갔을 때 때로는 고될 때가 되게 많아요. 짜증날 때도 많고. 네, 이제 먼지가 예. 너무 많다 보니까 막 눈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이런데 이분은 이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사람한테는 의미 있는 일이고 그럼요. 더구나 남편분이 큰 회사 다니시는 CEO신데 그날 월차를 내시고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걸 보면서 이분들은 본인의 주거 공간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어느 책을 봤는데 저도 집을 얻을 때 좀 싼 가격의 집을 많이 고르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데 요즘 한남동이 되게 핫하잖아요. 음. 어제 성북동에 갔다 왔는데 부자들의 마인드는 풍수도 좋고 운이 좀 들어오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하고 오히려 싼 집이 아닌 조금 비싸더라도 그렇게 기운이 좋은 기운이 좋은. 네, 그런 공간을 선택해서 모여 살고 그쪽으로 모이는구나. 선생님도 자기 집을 고르실 때 좀 관점이 바뀌셨겠네요. 이분들의 관점은 이렇구나. 자, 물건을 살 때도 제가 어느 이제 고객님이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예요. 제가 그랬어요. 고객님, 저 큰 금고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금고가 너무 커서 금고에 사람이 들어있는 거 뭐가 아니에요? 들어있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이야기예요. 사장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사장님도 금고를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금고에 전부 금고에 넣을 게 없는데 아니에요. 금고를 사시면 금고에 채울 게 생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부자들의 그렇군요. 마인드구나. 그래서 저 금고 샀잖아요. 저는 금고에 넣을 게 없어서 안 샀는데 넣을 게 생기더라고요. 이 똑똑한 정리숙 대표님의 금고 모델로 추천하겠습니다. 저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는데 선생님 처음 뵀을 때 정말 머리를 강타했던 말이 한 평 가격이 얼마인데 그걸 맞습니다. 쓰레기로 치우고 사느냐.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국민 평수가 45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평당 1억을 넘었다는 거죠. 어흥이 님이 이게 작년 3월에 찍었던 영상이었는데 그때도 집값이 너무 비쌌는데 지금 미쳐가고 있어요. 이 비싼 집을 쓰레기로 채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점 마지막으로 소개해 맞아요. 주세요. 네, 저도 이사 후 정리를 항상 들어가면서 고객들은 항상 물어봐요. 이 아파트 얼마예요? 평당 1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평당 1억이면 좋은데 거기에 인테리어비를 2억, 그치. 3억을 또 플러스를 시켜요. 그리고 또 가구를 또 플러스를 하죠. 진짜 얼마야. 그런데 저희는 이제 물건을 채우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몇백만 원의 북박이를 짰는데 김치통을 넣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한번 생각해봐요. 이분이 몇백만 원의 땅, 몇 억의 땅에 몇천만 원의 북박이를 짜서 거기에 결국 넣는 것이 선풍기, 김치통이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필요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한 번은 좀 관점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한 평이라는 게 큰 평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25평에 사는데 34평으로만 가면 굉장히 넓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확장을 하잖아요. 결국 확장해봤자 빨래 건조대가 그 자리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 평, 두 평, 5평을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불필요한 공간을 쓰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손이 안 가는 물건이 분명히 있어요. 돈을 낭비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숨만 쉬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고객들이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거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머, 네. 물티슈 없는 줄 알고 저희가 이제 정리정돈하러 가면 물티슈 준비해 달라고 하거든요. 사오시는데 쏟아져. 박스로 있었던 그렇군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오래돼서 다 마른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물티슈의 가격이 아까운 게 아니라 네네. 그동안 그 공간을 채웠던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 해요. 주객이 전도됐다고. 물건을 모시고 산다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코로나 시대고 미세먼지 되게 맞아요. 심하잖아요. 그런데
주방 창문은 열어놔요. 보통 이제 환기시킨다고. 그래서 거기에 항상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매일 먹는 식기류, 밥그릇, 국그릇이 나와 있고 수저, 젓가락이 꽂혀져 있어요. 창문이 열려 있거든요. 그리고 서랍 안에는 뭐가 있냐면 빨대, 나무젓가락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면 수저 젓가락이 들어가려면 서랍에 그것이 비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주 중요하지 않은 일회용 나무젓가락, 빨대가 자리를 잡고 있고 매일 사용하는 숟가락, 젓가락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물이 빠지면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객이 전도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게 네네. 공간은 진짜 중요한 것이 차지해야 되는데 덜 중요한 것이 차지하고 진짜 중요한 거 매일 입는 옷은 다 이렇게 침대, 뭐 소파, 다 그러실 의자 거예요. 네, 그렇게 걸려져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을 때 정리를 시작하고 싶을 때 생각을 한번 다시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뭘 이 공간의 버리지를 주인은 누구인가? 네, 뭘 버리지에 집중하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물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고 보셔야 돼요. 우리 집에 그동안 내가 좋아서 샀고 필요해서 샀는데 안 쓰는 물건이 생각보다 많아요. 소형 가전들이 베란다가 있는 경우 되게 많고요. 책들도 신발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 되게 많고요. 옷장도 옷이 아닌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딱 현장에 나가서 먼저 하는 것은 옷장에서 수납하지 않는 거 빼주세요. 옷장에 들어갈 거 밖에 있는 거 가지고 오세요. 그럼 거실에 있는 옷이 안방 옷장으로 쫙 들어가요. 옷장에서 휴지, 앨범, 무슨 자기 뭐, 집 찾아가야 네. 되는 거죠. 그런 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사람들은 정리해야지 하면 그런 생각보다는 수납 도구 사야지. 붙박이장 짜야지. 네. 버려야지. 네, 이사 가야지. 집이 너무 좁은 거야. 이런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계속 평수만 늘리는 거예요. 50평에 둘이 살아도 좁고 30평에 혼자 살아도 좁고 계속 그런 결과만 나오거든요. 심지어 지금 평수 넓히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제 신문 보니까 서울 시민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집에다가 투자하고 있대요. 너무 집값도 오르고 뭐 대출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 비싼 집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부자가 될 것이고 행복할 것인지 새해를 맞아 1편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똑똑한 정리 정희숙 대표님과 함께 새해를 맞아서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사를 갈 예정이라는 걸 제 채널 구독자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사를 가려다 보니까 집 정리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저처럼 이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 당연히 받아야지만 전문가니까. 당연히 받으면 좋지만 네네. 네, 오늘 영상 보시고 또 배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팁, 정말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는 팁이에요. 몇 천만 진짜, 원이요? 네, 진짜 중요한 팁이거든요. 네. 인테리어는 살면서 자주는 하지 않지만 한 번씩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인테리어는 어쩌다 한번 하는 네, 거니까. 경험이 네. 없으니까 좀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이제 이사를 가시면 몇 평에서 몇 평으로 가잖아요. 그죠? 늘려가시나요? 늘려갑니다. 그죠? 네. 뭐 늘려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줄여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자녀분들과 같이 사는데 자녀분들 다 출가를 해서 이제 부부만 살게 되면 평수를 줄여가시는 그럼요. 분들도 예. 계셔요. 저희 부모님도. 네, 예. 그런데 그냥 가세요. 못 버려 우리 엄마는. 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많이 버렸어요. 엄청 버렸어요. 한 트럭 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집에 맞는 물건의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사 견적 받으시면 뭐 5톤이다, 6톤이다, 뭐 10톤이다, 맞아요. 15톤이다. 네. 요즘에는 뭐 10톤은 기본 많으시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삿짐 그 분들이 뭐 남자도 4명 오고 여자 2명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이사를 갈 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평수가 넓어진다고 해서 수납이 무조건 2배, 3배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옷장이 구체적으로 양쪽으로 문을 여는데 몇 통이 있습니까?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가끔 옷장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맞아요. 거기 사람이 살고 있어서 이삿짐 센터에서는 그런 거 묻지 않죠. 네, 사람이 살고 있어서 제가 잘 못 봤어요. 왜 베란다가 있으세요? 그러면 몰라. 이사 가는 날 볼 수 있으니까. 네. 주방에 그 소형 가전들을 둘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던가요? 대답을 잘 못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모르고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군요. 네. 그래서 이사 견적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뭐라 그래요? 정리까지 깔끔하게 해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하하. 네. 그런데 요즘 분들 다 이사 후 정리를 했을 때 이삿짐에서 해주는 정리가 아마 쏙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다시 하게 살기는 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네, 아마 네. 한 달, 두 달, 1년이 걸려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사 갔을 때 이삿짐 아저씨가 넣어놓은 상태로 이사 갈 때까지 맞죠. 예. 베란다에 있는 물건 한 번도 안 꺼내 보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가구 배치. 음. 가구 배치 잘 하시죠? 제가 잘하겠습니다. 가구 배치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가구의 높이, 넓이, 깊이가 좀 다르고요. 목적에 맞춰서 가구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집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세트로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존 가지고 있는 옷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때로는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짝이 안 맞을 때도 네. 있고. 우리 집에서 가장 크게 부피를 차지하는 게 옷장인데 옷장의 자리를 한번 잘못 잡으면 집 전체의 질서가 깨져요. 아,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시니까 딱 보고 잡아주신다. 그럼요. 자, 먼저 제가 전문가 상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할 경우 네. 아마 공개하시기가 조금 영상에선 그렇고요. 네, 네. 비용이 너무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한테 의뢰하고 싶어도 네.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글쎄요. 대강 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네. 못 낼 정도는 아니다. 네, 그 정도는 네. 어떤지. 이제 예. 대충 가격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그냥 그 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밑도 끝도 없이 집 정리하는데 얼마예요? 글쎄요. 자, 몇 가지 제가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평수. 뭐 지역도 중요하겠지만요. 왜냐면 지방은 거리가 있으니까. 자, 평수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가족 수예요. 자, 2명이 사는 집과 5명 사는 집은 클래스, 우리 클래스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건의 크기, 양이 달라요. 그리고 난이도라고 하거든요. 난이도라는 건 뭐냐면 취미 생활을 4-5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골프 치시고 퀼트 하시고 꽃꽂이 배우시고 네일 아트 하시고 남편은 뭐 바이크 하시고 이렇게 취미가 많을수록 물건은 늘어납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물건을 나누냐면 자, 욕실용품, 사무용품 이렇게 나누는데 자, 네일아트 용품, 골프 용품 사람에 따라서 다 또 기능에 따라 다 물건을 나누면 그만큼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버릴 물건의 양입니다. 얼마나 많으냐. 그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한 번도 물건에 대해서 버리는 작업을 안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지금 2022년도인데 2010년도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2001년도 화장품도 있어. 그러니까 무심코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버리는 물건의 양을 파악하는 거, 유효기간을 하나하나 봐야 되잖아요. 식재료, 조미료, 참치, 뭐 화장품, 샴푸, 린스 다 하나하나 봐야 돼요. 그러면 시간 소요가 많이 되죠, 아무래도. 견적은 다를 수밖에 네, 없네요. 그리고 버리는 것도 그냥 다 막 한꺼번에 버릴 수 없어요. 유리, 뭐 스텐, 다 종이, 플라스틱 다 세분화해서 버려요. 요즘 버리는 거 되게 잘 하지 않으면 문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다 시간 소요거든요. 그래서 폐기물 그 1톤 트럭 버리는데 요즘에 폐기물 업체에 부르면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버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고로 파는 게 요즘 많이 유행을 해서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네. 저희가 당근마켓. 정리할 때, 네. 예, 저희가 정리할 때 진짜 바로바로 가져가시는 분 되게 많아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돈 벌어다 주시기도 하네요. 네. 참고로 제가 약간 살짝 여쭤봤었는데 저희 집 가족이 4명이고요. 별로 취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비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사 비용보다는 훨씬 네. 괜찮았다는 이사 점. 비용에 비해서 예. 훨씬 적고요. 저희 집의 케이스였다는 점 말씀을 드려요. 좀 이렇게 뭐 설명을 드리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인테리어 비용 몇 천씩 드는 건 다 알고 계세요. 몇천 갖고도 힘들어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고객들을 만나면서 얼마 정도 드셨어요? 물어보면 뭐 30평대 최하 3천, 6천, 뭐 1억, 2억. 그 정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테리어 공사를 해본 적이 저도 없어서 아 진짜 돈 또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집을 바꾸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정리로 집을 바꾸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다. 네, 그러니까 집을 바꾸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정리로서 집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비싸다라는 개념이 내가 여태까지 정리를 했는데 이거를 그냥, 네 거기에 생각하니까 무조건 비싸. 50만 원도 비싸시대요.
그래서 이제 생각의 관점인 것 같아요. 관점이 다르다. 네. 그럼 보통 뭐 다 일률적이진 않지만 평균적으로 몇 분 정도가 투입이 돼서 며칠 정도가 걸리나요? 보통은 30평, 40평까지는 하루 8시간 정도면 돼요. 음. 그래서 6명에서 8명 정도가 많이 오시네요. 네, 많죠. 예. 각 방을 기준해서 최하 1명씩은 들어가요. 옷방에 2명, 주방에 2명, 아이들 장난감방에 2명. 많지 않죠. 욕실 있고 베란다 있고 신발장 있고 거실 있고. 야. 많아요. 자, 그럼 전문가의 집정리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단 그렇게 한 대여섯 분이 가시고 네, 그럼 한 공간당 2명씩 들어가십니다. 네. 모든 물건을 처음에 다 쫙 꺼내죠. 펼쳐 놓으신다고. 네. 왜 그래야 되나요? 재고 조사를 하는 거고요. 음. 왜냐하면 물건이 재고 파악을 하려면 나와서 모여야 돼요. 그걸 선생님 진도 지휘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옷은 옷대로, 뭐 가방은 가방대로, 뭐 욕실용품은 욕실용품. 일단은 종류에 상관없이 욕실로 묶어, 공구리로 묶어, 사무로 묶어, 그 다음에 다시 사무도 아이들 사무와 애들 거 문구가 따로 있죠. 네네. 거기서 또 다시 섹션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정리는 대분류를 다시 소분류 쪼개는 거예요. 자, 옷도 사용자, 옷도 처음에 남편과 아내, 큰애, 둘째로 나눠요. 처음에는 뭐 하의든 상의든 상관이 없어요. 나눴죠. 자, 그러면 그다음에 또 상의에서 패딩, 코트, 계절별로? 자켓, 남방, 면티도 라운드, 브이넥, 여름용, 카라티. 겨울용. 그렇죠. 네. 거기서 골프 있고 기능성이 또 따로 있죠. 난 못할 것 같아. 바지도 마찬가지예요. 바지도 마찬가지예요. 기모 바지가 있고 기모 아닌 바지가 있고 면바지도 주름이 잡힌 게 있고 주름이 안 잡힌 게 있고 계속 그렇게 세분화를 하다 보면 명확하게 재고 조사가 돼요. 그럼 말씀 들어보면은 지금 그 맡겨놓고 주인이 뭐 출근하고 이럴 안 수가 돼요. 없어요. 안 되죠. 다 안 되죠. 옆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딱 펼쳐놨을 때 네. 보통 고객들 반응이 궁금해요. 놀래죠. 깜짝 놀라죠. 놀라죠. 그래서 남편분들이 이제 대부분은 뭐 굳이 전문가까지 왜 불러서 정리를 하냐. 뭐 어떤 분들은 내가 할게. 내가 일요일 날 할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리는 그냥 나와 있는 물건을 좀 이렇게 안 치우는 보이게. 것이 예. 정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집이 무슨 전문가까지 불러서 해야 될 정도의 집이냐. 뭐 정리를 공부까지 해야 되는 정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싹 나와 있을 때 사진 찍어서 좀 전송해달라, 전송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깜짝 놀라세요. 저게 다 어디서 나왔냐? 네. 오늘 안에 끝나냐? 네. 그거 끝납니다. 많이 물어보세요. 전문가가 네. 들어가면 자 전문가의 도움을 모두가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그럼요. 정말 뭐 원칙이 워낙에 많겠지만은 맞습니다. 몇 가지만 좀 찝어주신다면은 네. 일단 잘 버리는 게 일단 중요할 네, 것 같고 네, 네. 분류를 하는 게 네, 네. 우리 모두 부자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다 비싼 집, 넓은 집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작은 집을 넓게 쓰는 비결이 있을까요? 네, 저는 물건을 이제 정리할 때 사람들은 버려야지만 공간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같은 종류의 물건이 모이기만 해도 공간은 생기고요. 물건을 이렇게 가로로 둘 때보다 세로로 세울 때 공간을 훨씬 더 작게 차지해요. 네. 옷을 접어둘 때 보통 분들은 압축을 하거나 이렇게 쌓아두어요. 아, 네. 연예인 한은정 씨가 보니까 옷을 책처럼 그쵸, 꽂아놓으시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옷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꺼낼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훨씬 더 공간이 살아나고요. 물건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우리 집 정리를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내가 몇백만 원은 벌 거야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하루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종류의 물건을 먼저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하면 되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지퍼백이나 봉지 같은 걸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재밌어하겠다. 네, 오늘 연필만 좀 모아줄래? 연필 모으다 보면 아실 수 있는 게 아주 조그만 몽땅 연필부터 깎지 않은 새 연필부터 선물 받아도 뜯지 않은 문구 세트까지 나올 거예요. 일단은 연필은 한 종류를 묶는 거예요. 묶은 다음에 새 연필과 지금 쓰는 연필과 사비 연필과 뭐 미술용 이걸 다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술용은 미술 라인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 매일 쓰는 연필은 문구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은 쉽거든요. 오늘은 색연필, 내일은 지우개, 그 다음은 차, 용돈 주는 거죠. 결국 전문가를 부르든 안 부르든 온 가족이 참여해야 되는 거는 동일하네요. 그러면 좋죠. 그래서 각자의 물건을 각자가 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춰진다면 네. 꼭 주부가 일 안 하고 집안일에만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자, 재미있는 네티즌 반응을 좀 저희 구독자님들 반응을 좀 모아봤습니다. DDY님은 정리정돈 하지만 습관이 안 돼서 일주일만 되면 모든 게 리셋됩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물건의 집
집과 맞아요. 주소를 정해주면 될 것 같고 음. 보여지는 집의 환경이 바로 집에 사는 사람의 뇌구조일까요? 네, 저는 집 상태를 보면 그분의 행복도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공간이 그 사람을 나타낼 수 있어요. 뭐냐하면 정말 우리가 좀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 힘들면 누구나 정리를 하기 싫어해요. 이렇게 방치하게 되거든요. 어떤 분들 집에 가보면 본인은 자꾸 정리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한테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고객님, 정리를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하기 싫은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내가 정리를 못해,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못하게 된 원인이 물건이 많아서 이제 손을 못 대게 된 거예요. 사실 물건이 많지 않았다면 신혼 초에는 그렇게 못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의 그 총량이 있거든요. 그 양이 벗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손을 못 대요. 내 심리 상태에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걸 그럼요. 넘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물건의 상태, 방의 상태를 보면 가끔은 고객님의 이게 마음 상태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공간이 그 사람의 상태, 마음 상태까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부자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결국 부의 정도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럼요. 심리 상태가 보인다. 그럼요. 그 사람 마음 상태, 생각 상태. 사실 힘들고 괴로우면 사실 집을 방치하게 되는 게 맞아요. 주부들의 가장 그럼요. 어찌 손이 보면 안 가지.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행복하고 내가 너무 진짜 집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쓸고 닦고 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못한 집과 안 한 집은 전혀 달라요.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그럼요. 다르다. 네. 한나 러블리님이요, 다이소 바구니로 분류 연습하신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분류 연습. 글쎄, 다이소 바구니로. 뭐 다이소 저렴해서 저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정리를 할 때 이제 사실 여러 가지의 단계가 있고 필수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분들은 수납 바구니에 대해서 되게 열광을 좀 먼저 하세요. 근데 나중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되던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납 용품을 사는 거는 되게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물건을 넣을 거야라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양을 보고 그 수납 도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수납 도구를 미리 사고 거기에 맞추세요. 그러다 보면 물건이 자꾸 쪼개지는 거예요. 빈 공간이 생기고. 그렇죠. 그러면 예. 약을 여기다 넣다가 보통 왜 약 정리 상자라고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약이 다 끝나는 집은 절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일부의 약이 들어있고 또 일부의 약은 서랍에 들어가 있고 또 일부의 약은 거실장에 들어가요. 거기서부터 또 질서가 깨지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데일밴드 찾다가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리는 한 공간에 끝나야 돼요. 수납 도구 사실 필요 없다. 네, 나중에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정도 명성이면 사실 수납 도구 제작하자는 데가 넘쳐날 거예요. 홈쇼핑 같은 데서 안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분 배종심님이 바쁘게 살다 보면 쓰던 물건만 쓰게 됩니다. 맞아요. 이런 분은 맞습니다. 어떨까요? 대부분 똑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도 쓰는 것만 써. 맞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통 분들도 입는 옷만 입어요. 뭐 가방도 쓰는 것만 쓰고 가벼운 것만 쓰게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아깝고 잘 안 썼지만 사실 버리기 그런 물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거를 한번 체크할 때예요. 보통 바지도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편한 바지가 있거든요. 근데 네. 보통은 얼마 주고 산 건데 이거 누구와 선물해 준 건데 그런 물건에 대해서 저는 옷을 정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을 추천을 드리는 게 그냥 입어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입어보면 답이 나와요. 안 어울리거나 불편하거나 작아졌거든요. 한 번쯤은 다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라. 네, 진짜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울 갖다 두고 하나씩 입어보다 보면 굳이 버릴까 말까 고민 안 해도 단추가 뭐 안 잠기는데 어떡할 거예요. 당근에 팔아야지. 네. 자, 똑똑한 정리 정인숙 대표님과 함께 새해를 맞아서 좀 새롭게 살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사와 인테리어를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분들. 자, 그런데요, 제가 선생님한테 통화를 하다가 너무 귀한 말씀을 들었던 게 인테리어를 고민하기 전에, 이사를 고민하기 전에 정리부터 좀 고민하세요. 맞습니다. 이게 정리하다 보면은 공사 잘못된 데 많아요, 이사 잘못한 데 많아요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도 고객님을 만났는데 인테리어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인테리어 뭐 돈 많이 드셨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잘 몰라요. 그냥 뭐 남편 아는데 했고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 했대요.
저는 그것을 보고 그래서 여기 상부장은 왜 안 다셨어요? 글쎄요, 그분이 안 달았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리는 어떠한 딱 특정한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자, 이사 가기 전에 필요한 정리가 있어요. 어떤 게 왜냐하면 내가 갈 집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당연히 버리고 가야 되는 물건이 있어요. 가구가 있을 것이고 당연히 물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구가 있다면 그 가구를 버리잖아요. 서랍을 버린대요. 어떤 분들 보면 서랍이 밑이 이제 고장이 났대요. 서랍을 버린대요. 그럼 그 안에 물건은요? 어딘가 가야지. 다른 그러니까. 데.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서랍장을 어딘가에는 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구를 사던 붙박이를 짜던.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소파 버렸어요. 식탁 버렸어요. 이러셔요. 수납이 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분은 물건을 많이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사를 갈 때는 네. 정리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인테리어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사실 뭐 긴 옷이 많으세요, 뭐 코트가 많으세요, 한 번도 안 물어보는데. 네, 뭐 골프채가 많으세요, 뭐 취미가 많으세요. 캠핑 있는 분들,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캠핑용품 되게 무겁더라고요. 저는 상담을 받아봤더니 주로 물어보시는 게 모던한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프렌치 시크로 해드릴까요? 아메리칸 스타일 원하세요? 뭐 마루는 원목으로 해드릴까요? 뭐 그런. 안타깝습니다. 물론 훌륭하신 분들도 많은데 정리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상담을 갔을 때 처음에 딱 물어보는 게 몇 평입니까? 가족은 몇 분이세요? 맞벌이 하시나요? 아이가 사춘기인지 아닌지도 봐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봐요. 연령 되게 중요하죠. 아이가 신생아예요. 인테리어 방향 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리 방향 바꿉니다. 거실장에 두는 위험한 물건 다 치우고요. 거실에 화분 같은 거, 전선 같은 거 위험한 거 절대 안 두어요. 저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집이 연예인이 사는 집인지 이분들이 진짜 뭐 집에서 아예 밥을 안 해 드시고 외식만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계세요. 뭐 부엌을 굳이 크게 할 필요가 그렇죠. 없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집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어떤 집 가보면 집 따로 사람 따로예요. 진짜로. 그리고 어떤 집 가보면 가장 안타까웠던 게 아이들이 어린데 거실에 선반에다 책을 올려둔 거예요.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주부님한테 아니 이 책이 떨어지면 아이들이 다치는데 아이가 저것을 어떻게 꺼내요? 칸막이도 없어요. 동화책 되게 떨어지면 되게 위험하고 아파요. 그런 걸 보고서 아니 인테리어 하실 때 이런 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이게 요즘 트렌드라고 해서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전 깜짝 놀란 게 베란다에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보통 저한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제가 그 집을 가봐요. 그래서 이제 완성 공사하실 때도 네, 그래요? 공사할 때 가보세요. 왜냐면 그 전에 저에게 의뢰를 했던 분이시라서 제가 그분에 대한 물건을 알아요. 양을 대충 알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할 때 자 베란다를 아예 없앴나 이제 이런 걸 보러 가거든요. 실외기가 거실 그 앞에 베란다 쪽에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왜 실외기를 밖에 못 달게 하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실외기를 저렇게 두면 이 베란다 사용 안 해요? 아니에요. 거기 빨래 건조대 달 건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실외기가 돌아가면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맞다.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바로 앞에 아이 공부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 에어컨을 틀 때도 같이 틀 수도 있지만 안 틀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환기도 시킬 때 있는데 에어컨 틀면 아들은 한 번도 환기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빨래를 건다는 건 전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거를 왜 막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인테리어 사장님이 그런 이야기 안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물론 훌륭하신 인테리어 그 디자이너 분들도 물론 많으시고 많죠. 훌륭하신 뭐 분도 많은데 조금 더 정리나 공간에 대한 이해를 네. 우리가 스스로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분들에 대한 좀 정말 디테일한 세심한 생활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노부부가 사는 집들은요. 사실 왜 싱크대 보면 상부장이 있고 하부장이 있잖아요. 네네네. 의자를 펴서 올라가는 공간과 허리를 굽혀서 밑에 꺼내는 공간은 좋은 공간이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사실 귀찮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공간을 깨끗하게 하려면 되게 부지런해야 돼. 다 집어넣고 제자리에 잡아야 네네네. 되는데 사실 먼저 연세가 올라가고. 드신 분들은 의자에 올라가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노부부가 사는 집 상부장은 조금
낮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면 상부장을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 키와 그렇죠. 내 체형을 다 고려해서 그렇죠. 처음에 붙어 있는 가구를 할 때부터 짜야 된다. 그럼요. 네. 그리고 옷장 같은 경우도 제가 사진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옷장을 이제 붙박이를 짰어요. 그러면 이제 그 뭐 이제 브랜드에 가시면 상담을 해요. 자, A 타입, B 타입, C 타입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로 고르시겠어요?라고 하면 그냥 대충 보고 이거 마음에 한번 드네. 보여주시겠어요? 지상은? 지금 이게 긴장의 옷장이에요. 그러면 위에 선반이 들어가고 옷이 걸렸고 밑에 서랍이 들어가는 게 보통 기본이죠. 일반적인 예. 기본인데요. 위에 선반 없이 이 옷을 위에 단 경우 생각보다 많아요. 그걸 몰라요. 그냥 고객들은 저 긴장이랑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해요. 모르죠. 몰라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자. 어머님과 아이들과 같이 사는 5인 가족 집을 제가 이제 이사 후 정리를 예약을 했어. 제가 인테리어 공사해서 붙박이 다 짰길래 네네. 인테리어 공사 끝나서 갔는데 옷장을 딱 열어봤는데 어머님 방에 이렇게 올려갔어요. 어머님 60cm, 키 160도 안 되세요. 이걸 어떻게 꺼내요? 제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올라가서. 못 꺼내죠, 어머님들은. 맞아, 손도 저도 잘 안 돼요. 매일 꺼내 입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인 지나가 거예요. 버린다. 예. 그리고 만약에 자 이불을 둔다고 볼게요. 만약에 이불장을 이제 둔다고 볼게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대부분 아래 이불을 그렇죠. 둬요. 예, 네. 그러면 자 저는 그래요. 인테리어를 왜 할까? 저는 그거를 한번 이제 질문을 많이 드려요. 인테리어 왜 하세요? 보통 그냥 가구 사도 되고 집이 너무 오래돼서요. 낡아서.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시는데 저는 기존 가구를 살 수 없고 딱 맞춤으로 할 때 저는 인테리어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낡아서 뭐 보수도 하지만 지금 내가 붙박이를 짤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불이 없는 집이 없어요. 이불은 항상 옷장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옷을 걸고 그 공간을 만들 때 이불장을 할 때는 한 번 더. 선반을 넣어줘야죠. 맞아. 저도 지금 선반이 없는 옷장을 쓰니까 이렇게 이불을 개면은 그쵸. 자기들끼리 늘어져요. 네. 아래 거 뺄 때 아무래도 빠져나오고. 제가 접는 방법으로 접어 드려도 밑에 있는 것은 빼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인테리어 할 때 사장님 저 여기 선반 2개 추가로 넣어주세요. 더 얼마 하지도 않을 텐데. 그렇죠. 할 때 넣어달라고 하는 왜 그러면 뺐다 끼웠다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봉은 이렇게 그냥 달고 선반만 2개 그렇죠.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방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안타까운 게 주방에 이제 싱크대 선반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다 고정이 되어 있어요. 피스로 되어 있는데 위 피스를 중심으로 선반을 중심으로 위 아래 구멍을 안 뚫어 놓는 업체들이 있어요. 뭐냐면- 구멍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네. 왜냐하면 그 선반을 저는 와인잔이 키가 크면 선반을 빼서 높이를 조절해서 쓰고 신발장도 마찬가지예요. 위아래 구멍이 있으면 높이를 다 조절해서 쓸 수가 있어요. 되는 줄도 몰랐는데. 네, 저는. 옷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옷장도 마찬가지고 주방도 마찬가지고 신발장도 마찬가지고 다 조절이 가능해요. 조절이 가능하게 그럼요. 붙박이장을 그렇죠. 짜라. 그래서 구멍이 위아래 있으니 내가 높은 상자 놓을 때는 좀 높였다가 신발장도 마찬가지예요. 키 높은 신발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딱 그거를 규정을 지으면 키 높은 신발을 못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놓치는 데가 되게 많고요. 붙박이장을 짜더라도 선반까지 붙박이를 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동할 그렇죠. 수 있게 해라. 그렇죠. 다 예. 뺄 수 있게 하면 내가 필요 없다면 때로는 옷을 걸었다가 또 때로는 필요하면 옷을 접었다가 다 할 수 있어요. 고정을 시키지 마세요. 그럼 뺐다 접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수납을 하는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똑같은 옷장을 짰는데 어떤 옷장에는 500벌의 옷이 들어가면서 되게 편안한데 어떤 데는 그렇게 안 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분들 도움을 받아서 정리를 하려고 해도 아까 집에 주소를 만들어주는 그럼요. 거라고 하셨는데 그 집 자체를 짤 때부터 조금 생각을 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래서 옷장 안에 내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되게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컨셉, 북유럽, 북유럽, 뭐 그런 이태리. 거에 계속 아. 집중을 하시면은 집을 비어 있을 때는 완벽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끝나고 참 너무 너무 예쁘지. 멋있어요. 예. 그런데 내 짐이 들어가면서 빨간 이제 뭐 다라이인가요? 빨간 다라이, 김치통, 막 선풍기 들어가면서 집이
예뻐지지가 않죠. 제가 지금 의논하고 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한테 선생님 말씀을 전했어요. 수납을 생각하고 짜야 된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물건 많이 버리세요. 버리면 수납장 고민 없어요. 근데 그것에서 좀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네. 물론 물건은 불필요한 것은 버려야 되지만 음. 생활 필수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네. 그잖아요. 네. 당연히 다 버리고 그냥 인테리어 공사 안 하고 진짜 뭐 가구 없이 살면 너무 좋죠. 이불 깔고 그렇지만 살고. 그렇죠. 네. 그러면 좋지만 이불 있어야 되고 옷 있어야 되고 더구나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사계절이 명확하게 있기 맞아요. 때문에 물건이 필요해. 특히 패딩이 있기 네, 때문에 맞아요. 옷장이 넓어지기가 참 쉽지 않아요. 보통. 그러니까 옷이 많지 않아도 그래요. 근데 옷을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내 공간을 넓히고 불필요한 공간을 줄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책이 아예 집에 아예 한 권도 없는 집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책장 필요 없지. 책을 아예 관심도 없고 서재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옷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럼 옷 공간을 늘리면 돼요. 근데 옷을 좋아하는데 옷장 없이 그냥 상자에 계속 계절마다 쌓아두고 교체하시고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도 압축을 하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압축하시게 되면 옷장이 밀려나요. 그래서 옷장이 그냥 열려 있어요. 딱딱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진짜 인테리어에 큰 돈을 들이고 시간 들이고 하시잖아요. 네네. 그럴 때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물론 컨셉을 하거나 좋은 재질의 뭐 소재의 그런 타일을 이런 거는 이제 그분들이 잘 하실 거예요. 네. 그렇지만 내부 구조나 주방의 구조를 잡을 때 선반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제가 고객 입장에서 선생님 정리를 의뢰했어요. 공사하기 전에 도면 같은 거를 네. 의논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한테 시뮬레이션 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주면 네. 저한테 그걸 주면 제가 그걸 보고 이사 가기 전에 저는 그 집에 가서 가구를 다 조사를 하죠. 그럼 예. 어떤 가구 가져가세요? 자, 침대, 옷장, 서랍장, 화장대. 그럼 화장대 버리신대. 그럼 거기 화장대 있나요? 그럼 되어 있대요. 그럼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좀 봐요. 자, 베란다 여기 있어요? 혼자 없어요? 할 수 없는 작업이구나. 그래서 가구 배치부터 먼저 결정을 하고 가고요. 보통 이사 가는 집의 방의 크기도 모르시는 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요, 모르죠. 네, 가로, 세로, 넓이 다 재시고요. 가구를 사는데, 침대를 사는데 그 방의 크기를 몰라요. 선생님이 그냥 인테리어 업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럴까 봐요. 근데 저한테 그때 얘기 제가 선생님 하시면 안 돼요 이랬더니 선생님이 깐깐하셔가지고 네, 성이 안 찰 거라고 제 전문은 정리정돈이라. 디자이너 싸우실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네. 아, 붙박이장을 짤 때 고려할 점들이 되게 많군요. 많아요. 신발장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저는 뭐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틈새 공간만 잘 활용하면 물건이 쌓여 있지만 않으면 사람들이 잘 보이면 꺼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인테리어 왜 하고 가구 왜 사고 이사 왜 가냐는 거예요. 좀 정리에 대해서 홀가분해지고 정리가 편하려고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정리 안 돼서 이사 가시는 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요. 네, 진짜로. 그러면 결국은 큰 돈 들여서 인테리어 공사하고 평수 늘리는 것이 물건을 잘 보세요. 자, 싱크대를 딱 열었는데 컵이 딱 꺼내기가 좋아요. 그러면 설거지에서 딱 넣기가 좋은데 보통은 안 그래요. 쌓아놓고 겹쳐두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력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요. 그렇군요. 이렇게 붙박이장 짤 때도 내가 어떤 물건 넣을지를 봐서 그럼요. 크기나 깊이도 조절하고 높이도. 특히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네, 것이 높이 좋다. 진짜 중요해요. 주방을 조금 얘기해 주시긴 네. 했는데 주방이 제일 어려워요. 아, 사실 물건도 맞습니다. 많고 맞습니다. 상부장 이런 것들 그쵸. 어떻게 요즘에 상부장 없애는 분들이 약간 많아요. 저도 그렇게 할까 했거든요. 네, 근데 예쁘잖아요. 네. 그쵸, 예쁘죠. 근데 정리 안 되면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상부장이 없으면 넓어 보이고 예뻐서 없애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 좋으실 수 있어요. 자재값 많이 안 들어가니까. 수납이 힘드나요? 그렇죠. 상부장에 사실 주방의 수납장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달려 있으면 답답하지 않나요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상부장에 주로 뭘 두냐면 식기류를 맞아요. 둬요. 먹는 거.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가족이 대부분 3명, 4명, 많게 4명이잖아요. 그러면 밥그릇 4개, 국그릇 4개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보통 제가 정리할 때는 2개씩 둬요. 왜냐하면 볼이 깊으면 4개를 쌓아두면 답답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식기류가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차지해요. 자, 그러면 상부장을 없앴어요. 자, 그러면 한 벽에 쫙 하려고 했는데 그죠? 저는. 없어졌죠. 네. 그 키 큰 장 다 하세요. 네. 그런데 키 큰 장을 했을 때 대부분 깊이가 깊어요.
상부장엔 대부분 그릇을 두면 한눈에 잘 보이죠. 자, 키 큰 장을 했어요. 자, 깊이가 깊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릇을 두면 깊이가 깊죠. 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 선반과 선반의 넓이예요. 너무 클 거. 그렇죠. 선반과 선반의 넓이를 똑같이 해요. 계속 쌓아놓는 거. 그렇죠. 그러면 쓰지도 못해요. 그러면 저는 팁인데요. 자, 주방을 설계할 때 서랍을 무조건 많이 넣으세요. 비싸요, 근데. 선반보다 서랍이 굉장히 비싸요. 네. 그래서 상부장을 없애고 싶은 분들은 얇은 서랍 있죠. 얇은 서랍. 깊은 서랍이 아니에요. 얇은 서랍을 활용해라. 여러 개 해서 딱딱 꺼내서 쓸 수 있게끔 그 하셔야 꼭 돼요. 주방이 아니더라도 자잘한 물건을 많이 있는 공간, 본인의 네. 취향에 따라 뭐 시계를 많이 모으시는 네네네.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작은 서랍을 그렇죠. 이용하면 얇은 좋겠네요. 서랍으로 이렇게 딱딱 품목을 나눠주면 네네. 정리가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시스템, 그 집의 수납 시스템이 뭔가 정말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싱크대 하부장에 아마 식기, 세척기 하실 거예요. 그럼요. 예. 오븐 넣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부장도 많이 그 수납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상부장을 쫙 없애면 그것이 다 하부장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동선이 옆으로 넓어진다. 밀려나요. 보통 식기세척기가 식기 저장고가 되죠. 그렇죠. 그런 건 어때요? 요새 막 기념품으로 그릇 모으시는 분도 있고 장식 개념으로. 그렇죠. 선생님 같은 분은 그런 거 싫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꼭 필요하신 분들이. 아이 그럼요. 네. 이제 요즘 그런 그릇, 그러니까 사실 주부들의 마지막 뭐 사치라고 할까요? 작은 사치가 그릇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릇 좋아하시는 분 되게 많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시면 집에서 차를 즐기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사실 장식장 개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혼수 품목에 장식장이 특히 들어가 어른들이 있었어요.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좀 있는 집이다라고 하면 큰 장식장이 부에 약간 여봐라. 예. 상징이었고 거기에 이제 양주가 쫙 들어가면서 와인잔이 쫙 올라가고 크리스탈이 쫙 깔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릇이 대중화가 됐죠. 요즘에 이제 뭐 좀 대충 아시는 좀 이름만 들어도 되는 그런 그릇들은 대중화가 돼서 다 써요, 보통. 그래서 그릇을 디스플레이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시리즈 그릇이 5세트, 6세트가 있는 집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보통 그런 분들은 크리스마스용 세트, 뭐 손님용 세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일반 주방 싱크대에 다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전용 수납장을 따로 마련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이 매일 먹는 그런 생활용 공간이 따로 있고요. 손님용 진짜 진짜 나 기분 내보고 싶어. 진짜 막 요번에 파티용 매일 쓰지 않는데 파티 어떻게 때 보면 필요한 부엌에 또 금고를 만드는 그렇죠. 거네요. 따로 공간을 나누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정리를 했는데 자 유지가 잘 돼. 왜 유지가 잘 되냐면 자 옷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겨울 옷만 딱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겨울에는 여름 옷을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럼요. 흐트러지지가 않는데 보통은 정리가 안 된 집은 패딩, 자켓, 코트, 뭐 와이셔츠 다 섞여 있으니까 계속 들추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겨울인데 여름 반팔이 쭉 걸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생활용품이 아닌 좀 그 외적인 취미로서의 뭐 장식품이든지 의외로 그런 거 많이 모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셔서 분리를 시켜보세요. 그럼 훨씬 더 유지가 쉬워지세요. 선생님이 정리의 법칙이었던 물건의 집과 주소를 그렇죠. 정해줘라는 게 이사를 할 때, 그렇죠. 인테리어를 할 때 다 통용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 가실 거니까 네. 자, 리스트 한번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베란다에 들어갈 물건, 여행용 가방, 자, 선풍기 높이 재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 골프채 둘 거면 골프채 높이 재보셔야 돼요. 자, 스타일러 위치. 그런 거 다 일일이 재보셔가지고 자 우리 운동화가 맞는가 하이힐이 많은가 부츠를 내가 넣을 건가 다 조사하셔서 인테리어 구성 내부를 짤 때 거기에 높이 조절을 나에게 맞게끔 하셔야 돼요. 자, 침실이나 거실 같은 데는 혹시 간단하게 뭐 인테리어나 이사 팁이 있을까요? 네, 거실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대부분 심플하게 하셔요. 불필요한 걸 안 두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침실 같은 경우는 큰 평수로 가시니까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 아파트가 70년대
현대의 아파트의 그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4인 가족의 기준으로 해서 안방이 큰 구조, 그리고 벽 구조가 옛날식이래요. 네. 기둥 구조가 네. 뭐 외국 같은 데서는 기둥 구조라고 하대요. 근데 저는 안방이 제일 큰 이유가 옷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안방에 옷장 두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뭐 풍수에 안 좋다고 하시기도 하고 옷먼지가 들어오는 제가 것도 그래요. 싫다고 하시기도 침대만 해요. 딱 놔둘까 네, 했거든요. 그게 뭐 할 수 있으면 좋죠. 방이 여러 개면 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4인 가족이 30평에 살면요. 안 되죠. 안 돼요. 네. 근데 그렇게 하세요. 25평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안방에 가장 큰데 침대만 딱 패밀리 침대만 딱 두고요. 옷장이 어디로 가? 옆방으로 가요. 근데 대부분 옆방은 어떠냐면 직사각형이에요. 더 좁죠. 길어요. 네. 근데 그 한쪽에 북박이를 넣죠. 그 방은 창고방이 되고 모양이 미운방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옷장은 당연히 안방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방이 여러 개면 괜찮죠. 내가 그냥 그야말로 침대를 모시고 있는 그 방을 하나 그냥 잠잘 때만 쓰고 평소에 안 쓰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 종일 안 써요. 그러면 네. 그 방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이 된다면 하세요. 근데 30평, 25평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안방은 대부분 정사각형이 많아요. 그리고 옷장을 넣어도 별로 좁아 보이는 느낌이 없는데 다른 방에 옷장을 넣을 때는 없어요. 아, 그렇긴 하네요. 진짜 그래요. 네, 네, 네. 보통 그래요. 그래서 그게 한번 옷장 위치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집이 다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구 배치 공간 재구성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때로는 옷장을 옮겨요. 우리 상식이 많이 깨지는 네. 느낌이에요. 진짜 너무 말씀 힘든데 들으니까. 그걸 옮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방을 하나 살리기 위해서예요. 안방에서 잠만 자서는 안 돼요. 네. 잠자고 옷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이들 각각 방을 줄 수가 있어요. 방이 3개밖에 없는데 4명이 사는데 어떡해요? 그렇죠. 안 돼요, 그거는. 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공간 구획만 잘 해준다면은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네. 아. 그래서 저희는 공간의 목적을 딱 정했잖아요. 자, 부부 침실, 그럼 부부 옷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부부 침실 해놓고 부부 옷이 옆방으로 간 거예요. 근데 옆방이 애방이래요. 거기서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건 어때요? 선생님 책 보니까 아이들이 있는 경우 놀이공간, 학습공간 구별해 주라 그렇죠. 하셨는데 방 개수가 모자르거나 네. 좁아요. 네네. 나눠줄 수가 그럴 없어요. 땐 벽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같은 그래서 방에서도. 안방에는 딱 장롱의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래도 딱 그 장롱 자리는 딱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아이들 방의 장롱 자리는 어디냐면 들어가셔서 불을 켜는 콘센트 있죠. 거기 안 보이는 자리가 거기가 장롱 자리예요. 알겠습니다. 네. 야, 오늘 정말 꿀팁을 너무 많이 받아봤는데 네. 제가 이거 공짜로 이거 다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오늘 선생님 안 뵀으면은 와, 인테리어 하고 정말 울고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미리 알아서 너무 다행이고 우리 빈도님들도 보시면서 부자 되는 정리법, 행복해지는 정리법 그리고 이사나 인테리어 하실 때도 정리를 먼저 생각해야 네, 한다는 거 맞습니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리에 관심 많으신 분들한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네, 네, 새로운 22년도 되시면서 정리를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정리를 잘 하시기를 저도 바람하는데요. 네.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사실 정리하지 뭐 정리가 그렇게 어려워? 네, 맞습니다. 정리는 뭐 특별한 기술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꺼번에 하려면 노동이 들어가야 돼요. 힘든 일입니다. 힘을 많이 써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저는 정리는 나 혼자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가족이 분담을 하셔야 되는데 주부의 몫이 아닌가? 엄마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 되게 많고요. 또 어떤 주부를 만났냐면 자기는 정리 안 해도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중요한 게 나는 행복할지 모르는데 아이들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제가 왜 웃었냐면 저희 엄마가 저희 집 올 때마다 정리 좀 해라 할 때 제가 하는 말, 이대로 살아도 좋다. 딱 찔려가지고. 네, 왜냐면 남편은 안 그럴 수 있고요. 그렇죠. 아이들이라고 해서 정리되지 않은 환경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리가 안 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느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네. 같이
분담한다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시스템을 한번 갖추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에 해결한다는 거는 안 돼요. 보통 이제 주부님들이 정리할 때 이걸 하루에 막 다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안 되고요. 솔직히 가사 도우미 분들을 한번 이제 불러서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정리법 어때요? 일단 위에 있는 거 치우는 맞아요. 거예요. 그날만 깨끗해요. 그건 정리가 아니에요. 그냥 청소지. 물건을 치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건의 자리를 마련해준다. 우리 집에 마스크 자리, 소독제 자리, 공구 자리, 여행용 가방 자리, 선풍기 자리, 나의 헤어 뭐 용품 자리, 화장품 자리 이거를 다 정해질 때까지가 정리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바구니 안 써도 돼요. 저는 한 대 이렇게 모아만 놔도 그게 정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예쁜 바구니에 막, 예, 그렇게 옷을 예쁘게 안 접어도 돼요. 기본 접기라고 해서 지금 접는 식으로 접으셔도 돼요. 그런데 반팔티는 반팔티고 긴팔티는 긴팔티고 폴라는 폴라고 내 거와 남편 거는 구분이 나눠져야 된다는 거예요. 양말을 막 각 접어서 안 접어도 돼요. 발바닥 안 펴도 돼요. 근데 사람들은 발바닥을 막 피고 막 1번, 2번, 3번, 4번 접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애 양말, 내 양말, 아빠 양말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좀 크게 이게 틀을 잡으셔야 되는데 도시 계획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너무 좀 작은 거를 일단 보시지 마시고 크게 좀 하시면서 1년 프로젝트 한번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번만 끝내 놓으시면 네. 이제는 내가 너무 불필요한 것을 많이 가졌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집이 진짜 편안하고 나가기 싫고 정말 너무 편안한 거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남편도 너무 행복한 거야.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집에 더 머물러야 되는 시간이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00세 시대니까. 그래서 집 정리라는 것은 뭐 크게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제대로 된 정리는 하고 살아야지 내 생활이 정말 바뀔 거라고 저는 정말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 거야.